Good morning. I appreciate each and every one of you. We did a good job of assembling guys that are very like-minded, man. You're competitive. You're all different, but yet, man, you love this sport, and you guys have given it everything you got. And for somebody like me who's played this game, I respect the fuck out of that. But Brad and I are in there last night, and we're going through about it. I can't tell you the number of scenarios, but you guys know where we're at. We come back really Monday, and we got decisions we got to make. And it's almost kind of two groups jockeying for the last few spots, I would say. There's a group of guys that it crushes you, that they do everything right. And I think you probably know who you are. You do everything right, you go nonstop, you're highly competitive, you're fucking dependable. But it's that, man, do they quite have the talent? And then there's some of these guys, it's like, man, they got some ability now, they got it, but can we trust them? And you're kind of in these two buckets, right? Here's what I'd say for the first group, you guys that do everything right, just go do it again. Be that dependable guy that does shit right all the time. Make it fucking hard on us. Make it hard on your coaches. On the flip side of that, you better show up. You got the ability and the lights are on, we better see it. Like, it better come on, man. It's time to show up, because this is your last chance.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개막전 빠른 리뷰와 그리고 1주차 경기들 픽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Even if your contribution is set a good screen, make a good pass, go get an offensive rebound and give us another possession. Okay? Your contribution doesn't have to be 25 points, but it has to be something. And we have to get it. And your number one contribution is the energy that you bring to what we're doing. 개막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자면요. 전반전은 일단 10대 10 동점으로 램스의 마지막 필드골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양팀 모두 턴오버가 나왔는데 버팔로 빌스의 경우에는 3개의 턴오버가 무려 나왔고, 또 램스의 경우엔 하나의 턴오버가 나와서 턴오버의 개수로만 따지면 3대1로 램스가 훨씬 좋은 성적을 거두었지만 점수는 동점이에요. 분명히 이 램스가 턴오버의 격차에 비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득점을 한 것도 맞고, 또 실제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팔로 빌스의 초반 페이스가 분명히 더 뛰어났어요. 더 빠르고 램스의 디펜스는 분명히 이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하기 힘들어했고, 그런데 그러한 상황마다 램스의 루이스 라인베커가 슈퍼플레이로 패스를 빼앗아오는 등, 그리고 트로이 힐이 완벽하게 조시 알렌의 리드를 읽어내면서 그 언더니스로 언더컷해서 패스를 인터셉션 하는데 성공했고, 또 루키인 런닝백의 제임스 쿡의 그러한 이런 볼 시큐어리티를 노린 하드한 태클링을 통해서 펌블을 만들어내는 등 램스의 디펜스의 슈퍼플레이들이 연이어지면서 빌스의 오펜스를 제동을 거는 데 성공했고, 결국 단 10점밖에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턴오버가 나온 부분은 분명히 빌스의 이 선수들이 분명히 집중력이 부족하고 분명히 아쉬운 점은 사실이었지만, 제가 걱정했던 이러한 스킴적인 문제, 켄 도르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의 이 새로운 플레이 콜러로서의 역할, 브라이언 데이볼이라는 이 코치가 자이언츠로 감독을 하기 위해서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분명히 의문스러웠고 걱정이 되었지만, 전반전만 보면은 괜찮았어요. 빌스는 분명히 램스의 에런 더날드를 비롯해서, 에런 더날드는 본인 혼자서 색을 만들어내는 등 전반전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아무튼 이 램스의 디펜시브 라인의 패스러셔를 분명히 무서워했어요. 그렇기에 원스텝, 3스텝 위주의 건 포메이션 중심의 그런 샷건 쇼패싱 오펜스를 선보였고, 스크린 플레이도 적절히 섞어주면서, 그리고 헤비 포메이션, 언밸런스드 포메이션 플레이 액션을 통해서 상대 이 램스의 디펜시브 라인을 무력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어요.
이러한 점에서 성공을 했고, 이 뭐 슬란 리시버, 아웃사이드 리시버들의 뭐 짧은 뭐 3야드, 5야드 라우트성, 그리고 야드 애프터 캐치성 플레이들, 이러한 부분이 분명 잘 먹혀들었고, 그러한 것을 다양한 포메이션에서 11 퍼스넬, 뭐 21 퍼스넬, 그리고 뭐 12 퍼스넬 등을 통해서, 또 뭐 샷건이든 언더센터든 마지막 터치다운 장면에서는 그 언밸런스드 포메이션을 통해서 플레이 액션을 완벽히 속여내면서 가브리엘 데이비스를 박스 안쪽으로 이끌어내면서 완벽히 이것은 서드 앤 숄트 상황, 즉 러싱을 위한 것이다 라고 속이면서 완벽한 플레이 액션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어요. 이런 스킴적인 부분을 생각하자면 버파로 빌스는 분명 전반전 좋은 모습을 보였고, 켄 도르시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는 분명히 눈도장을 찍은 것이 맞습니다. 램스의 오펜스를 좀 더 얘기해보자면, 이번에는 분명히 매튜 스태포드의 어깨가 경기 초반에는 잘 스팀을 덜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분명히 뜨거워지지 않았었고, 그 어이없는 인터셉션 플레이를 보면은 아니 스태포드가 어떻게 이런 패스를 날리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해결사 쿠퍼컵 위주로 오펜스가 좀 더 돌아가고, 또 쿠퍼컵이 어려운 패스들을 잘 잡아주면서 매튜 스태포드 본인도 템포가 올라오고 리듬을 되찾는 그러한 모습으로 점점점 경기력이 끌어올라갔어요. 근데 아쉬운 점은 새롭게 영입한 리시버죠. 알렌 로빈슨이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번 전반전에. 그래서 과연 이 알렌 로빈슨을 비롯해서 후반전 쿠퍼컵을 제외한 램스의 리시버들이 어떻게 활약을 펼치고 어떻게 이 션 맥베이 감독이 잘 활용을 해내느냐가 빌스의 디펜스를 무너뜨리는 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데럴 앤더슨이라는 런닝백이 뭐 빅런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러싱 게임만 보자면 램스의 러싱 게임이 분명 아쉬운 것은 사실이고, 빌스의 디펜스가 그만큼 뭐 세이프티나 라인베커들의 플레이가 대단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패싱적인 리시버들의 측면으로서 좀 더 경기를 후반전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후반전을 보고 다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후반전까지 다 감상을 했는데요. 후반전은 완벽한 빌스의 승리로 결국 경기는 버팔로 빌스 슈퍼볼 1순위의 팀이 완벽한 완승을 거두었고, 반면 디펜딩 챔피언이자 또 다른 강력한 백투백 슈퍼볼 우승권이었던 LA 램스는 완패를 당해버렸어요. 굉장히 의외로 싱거운 경기 결과를 맞이하였는데, 우리가 이 경기를 통해서 배울 것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램스의 디펜스가 초반에 선전을 한 것, 전반전 3개의 턴오버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램스 디펜스의 철학이었어요. 우리는 쿼럴스 커버리지를 통해서 빌스 너네 뭐 쇼패스, 그리고 원스텝, 3스텝 위주의 샷건 드랍백 패싱 게임을 통해서, 뭐 스크린 게임을 통해서 전진하더라도 그래 해봐. 그 대신 우리는 너네가 짧게 전진해나가면서 버리는 실수들, 그 실수들을 잘 받아먹을게 라는 전략을 통해서 펌블, 인터셉션을 추가하였어요. 결국 3개의 턴오버를 만들어냈지만 오펜스에서 이 턴오버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냈어요. 결국 10점의 득점에 그치는데 그만이었고, 결국 버팔로 빌스는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새롭게 본인들의 컨셉을 바꿔요. 물론 이 딩크앤덩크 타입의 이 스프레드 오펜스를 통해서 전진을 해나갔지만, 이 램스 너네 디펜스 좀 더 지친 것 같은데, 좀 더 느린 것 같은데, 좀 더 우리한테 확실한 압박을 주지 못하는데 라는 감정이 들었을 때 스테판 딕스, 그리고 가브리엘 데이비스, 이러한 리시버들의 딥밤을 통해서 조시 알렌의 전매 특허, 완벽한 딥스로우 패스들을 통해서 램스를 확실하게 압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 이 조시 알렌의 뭐 발이나 이런 것을 잘 막기도 굉장히 힘들고, 또 쇼패스 쪽에서도 결국 빌스의 이러한 실수들을 기다리기만 한 유형의 이 램스의 디펜스는 이번 경기 후반전에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이 램스 오펜스의 턴오버와 함께 결국 승기는 쉽게 빌스로 넘어갔습니다. 램스의 오펜스는 그러면 후반전 그리고 경기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좀 부진을 경험했냐? 첫 번째 이유는 빌스의 디펜스, 본 밀러라는 이 디펜시브 라인맨의 추가로 인해서, 합류로 인해서 빌스의 디펜스가 굉장히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빌스의 디펜스는 포맨 러쉬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들은 블리츠를 잘 하지 않으며 오히려 블리츠를 하지 않고 뭐 존 프레셔를 통해서 상대 쿼터백을 혼란시키는 대신 우리는 4명만 패스러시에 가담시키겠다라는 전략을 좋아하는 팀이었어요. 왜냐? 본인들은 라인베커진, 뭐 맨 밀라노, 트레메인 에드먼즈 굉장히 뛰어난 라인베커 듀오가 있고, 또한 뭐 트레데비어스 화이트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조던 포이어 그리고 마이카 하이드라는 올프로 세이프티 듀오, 올프로 코너백까지 포함하면 올프로 선수가 3명이나 있어요. 이 세컨더리에. 결국 본인들의 세컨더리 장점을 잘 활용해서 상대 쿼터백이 저지르는 실수들을 잘 받아먹기를 기다리고 굉장히 짜임새 있는 디펜스를 추구하는 팀이에요. 결국 포맨 러쉬로 디펜스 쿼터백을 압박하고 오펜시브 라인을 부술 수 있다면 그 존재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결국 본 밀러라는 엘리트 패스러셔, 분명히 노쇠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본인만의 테크닉을 통해서 상대의 레프트 태클을 확실히 제끼면서 확실한 색을 만들 수 있는 이 엣지 러셔의 합류로 인해서 빌스 디펜스가 추구하는 그러한 본인들의 탤런트가 완성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결국 스태포드는 이 뭐 색도 당하고 본인이 뭐 잘못된 패스를 던져서 뭐 팁되거나 이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날아간 패스들이 빌스의 이 세컨더리들 손에 다 이렇게 품 안으로 안기게 돼서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결국 빌스의 디펜스가 추구하는 점이 완벽하게 이번 오프 시즌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점이고, 이러한 점을 생각한다면 빌스의 디펜스를 앞으로 상대해야 하는 쿼터백들은 그냥 굿럭 빌어주기, 그냥 그게 다예요. 굉장히 무서운 디펜스가 이번 시즌 빌스의 디펜스의 그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 같고, 램스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은 알렌 로빈스라는 리시버가 이번 경기 안 보였다는 점이에요. 쿠퍼컵은 분명히 뭐 터치다운을 기록하기도 하면서 본인 혼자서 해결사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이런 강력한 디펜스를 상대로 혼자서만 잘해서는 못 풀어요. 결국 뭐 넘버 2, 넘버 3 리시버들이 또는 타이트 엔드가 이러한 좀 경기를 풀어줘야 하는데, 알렌 로빈슨이라는 굉장히 거금을 주고 영입한 리시버가 이번 경기에는 전혀 활약을 펼치지 못하였고 분명히 이 부분이 아쉬울 것 같아요. 또한 매튜 스태포드의 이 어깨 부상에 대한 지적도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경기를 통해서 매튜 스태포드의 이 스로잉 폼이 살짝 바뀌었어요. 본인이 가진 뭐 이렇게 사이드암스러운 그러한 강력한 자유자재의 어깨를 활용한 그런 스로잉 폼이 장기였던 매튜 스태포드였는데, 이번 경기는 스로잉 타점이 굉장히 좀 높아졌어요. 공을 더욱더 릴리즈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공을 던지는 타점이 높아지는, 뭔가 예전 같지 않은 스로잉 메카닉을 현재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본인도 완성되지 않은 메카닉이다 보니까 패스의 정확성이 좀 틀어지고 리시버가 팁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터셉션으로 연결이 되었어요. 결국 이러한 뭐 오프 시즌이나 이런 서로 보내면서 그런 차이가 이 개막전 경기에 이 굉장한 점수차를 결국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겨우 이제 1주차예요. 빌스도 뭐 이번 경기 완승을 거뒀다 하더라도 뭐 다음 경기 뭐 업셋을 당할 수도 있고, 램스는 이번 경기 죽을 썼다고 하더라도 다음 경기 슈퍼볼 챔피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 짧은 경기 리뷰를 해봤고요. 뭐 시간이 나면은 좀 더 코치 필름을 살펴보고 딥 다이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I think when the expectations are high, you tend to let little things go. After a win, the tape gets assessed differently. After a loss, the tape gets critical very, very much because people start feeling it. You have to improve everything when you lose. When you win, it's like, was that a bad play? And those 50-50, go a little bit by the wayside. And I think that when you're expected to do well, organizationally, player-wise, team-wise, coaching-wise, all of those little things start to be like, we'll get that fixed.
Whereas when the expectation is low, it's like we got to fix everything right fucking now, otherwise we're getting fired. Otherwise, people are going to be out on the streets. So I think we got enough older guys around this building. I think we got enough, whether it's executives or coaches or players, to understand that expectations are just that. They're fucking nothing. And we got to go out there and play, and we got to go out there and, you know, the moment you're comfortable in this league, somebody's coming for you. You know, we got, you know, Mr. T and Rocky 3. You know, he's going to be hunting us every single week. And we haven't won fucking nothing yet, so we're not even the champion. So we better work our asses off. 뉴올리언 세인츠 대 애틀란타 팔콘스의 매치업. NFL 최고의 라이벌리 중 하나죠. 그러나 더 이상 뭐 세인츠에는 드류 브리스도 없고 애틀란타 팔콘스에는 맷 라이언도 없습니다. 두 팀을 지탱한 쿼터백들이 없지만 그만큼 뭐 혈전이 되는 경기가 새롭게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1주차에 이러한 디비전 라이벌들의 매치업이 성사가 되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전력상의 그런 경기보다는 어쩌면 좀 의외의 경기가 나올지도 몰라요. 왜냐면 서로를 그만큼 잘 안다고 하더라도 애틀란타 팔콘스는 뭐 새로운 쿼터백, 마커스 마리오타라는 쿼터백이 팀을 이끌게 되었고, 뉴올리언 세인츠의 경우 션 페이튼 감독이 아닌 다른 새로운 감독이 이제 팀을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기 양상과 달라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경기 자체는 뉴올리언 세인츠가 훨씬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뉴올리언 세인츠의 승리를 선택하겠고요. 지금 라인 커버는 세인츠가 마이너스 5.5인데 저는 커버로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1주차 경기 뉴올리언 세인츠는 모두가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업셋을 일으켰죠. 그린베이 패커스를 상대로 38대3 완승을 기록한 반면에 애틀란타 팔콘스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에게 32대6이라는 완패를 당했어요. 물론 뉴올리언 세인츠의 감독이 바뀐 상황이지만 아직 남아있는 뭐 데니스 알렌이나 뭐 피트 마이클이나 두 코치 모두 굉장히 좋은 오펜스, 뭐 디펜스 플랜을 짜올 만한 코치들이기 때문에 1주차 저는 뉴올리언 세인츠의 승리 및 커버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와 시카고 베어스와의 경기인데요. 뭐 시카고 베어스,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두 뭐 양 루키 쿼터백이 이렇게 동기로 경기를 뛰게 되는 것 같고, 아직 나이너스는 어떠한 쿼터백이 선발로 경기를 이끌 것이냐, 뭐 지미 갈라폴로냐 아니면 트레이 랜스냐 방향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일단 프리뷰를 해보는 것이고요. 좀 그 달라짐에 따라서 경기의 양상도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시카고 베어스의 올 시즌, 오프 시즌의 가장 큰 문제, 그리고 뭐 프리 시즌이나 그리고 앞으로에 있을 시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저스틴 필즈를 지켜줄 오펜시브 라인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오펜시브 라인에 추가적인 영입이나 투자를 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저스틴 필즈는 어느 정도의 좀 포켓에서의 시간이 필요한, 프로텍션이 필요한 쿼터백이기 때문에 이 필요성은 더욱더 증대가 되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이 디펜시브 라인의 패스러시는 리그 최고입니다. 과연 시카고 베어스가 나이너스의 D라인을 상대로 O라인이 저스틴 필즈를 지켜줄 수 있을까? 사실 이 매치업은 뭐 완벽한 미스 매치업이지 않을까 싶고, 저스틴 필즈가 분투하더라도 경기를 뒤집기에는 굉장히 힘든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결국 트레이 랜스가 나오든 뭐 지미 갈라폴로가 나오든 저는 나이너스의 승리를 선택하겠고, 나이너스의 마이너스 7 라인 커버로 가겠습니다. 만약 나이너스가 생각외로 오펜스에서 지지부진 하더라도 나이너스의 디펜스가 저스틴 필즈를 상대로 뭐 펌블이나 뭐 인터셉션 정도를 본인들의 패스러시를 바탕으로 만들어내주지 않을까 싶고, 그렇기에 나이너스의 승리 및 마이너스 7 라인 커버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피츠버그 스틸러스 대 신시내티 벵걸스, 또 다른 디비전 라이벌 매치업인데요.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1주차 쿼터백 미첼 트루비스키로 선발에 낙점 지은 상황이고, 모두가 기대하였던 뭐 케니 피켓은 뭐 앞으로 좀 기회가 필요하겠죠. 어쨌든 트루비스키가 부진을 해야 케니 피켓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시즌을 진행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반면 신시내티 벵갈스는 본인들의 오프시즌 오펜시브 라인을 강화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 스틸러스의 디펜시브 라인을 상대로 뭐 TJ와 뭐 캠 헤이워드 이런 매치업들을 상대로 작년보다는 충분히 좋은 매치업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작년하고 뭐 2년 전, 뭐 3년 전하고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죠. 신시내티 벵갈스가 확실한 탑 독인 상태고 스틸러스가 언더독인 상황입니다. 저 또한 이 매치업은 이제는 벵갈스의 우위라고 생각을 해요.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이 가진 힘은 분명 뭐 디펜스에서든 전력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힘 자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시내티 벵갈스의 승으로 가겠습니다. 라인 커버는 벵갈스가 마이너스 6.5예요. 그런데 뭐 터치다운 하나 정도 원 포지션 차이인데, 저는 라인 자체는 스틸러스의 커버로 가겠습니다. 스틸러스가 작년 1주차에도 1주차에 버팔로 빌스라는 강팀을 잡는데 성공을 했어요. 업셋을 일으켰죠. 23대 16으로. 피츠버그 스틸러스라는 팀은 분명 지금 미첼 트루비스키, 쿼터백이나 이런 오펜스 쪽에서는 분명 기대하기 힘든 부분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나지 해리스를 바탕으로, 그리고 뭐 디언테 존슨이나 본인들이 가진 리시버를 잘 활용만 한다면, 또한 이 팀은 강력한 디펜스가 있기 때문에, 또한 마이크 텀린이라는 감독의 그러한 지도력, 뭐 리더십, 게임 플랜, 게임 매니지먼트 능력을 생각해본다면 비록 패하더라도 충분히 라인 커버를 할 만한, 플러스 6.5 라인 커버를 할 만한 경기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고, 어쩌면 이 경기도 어쩌면 뭐 디펜스의 힘을 바탕으로 업셋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러한 경기 양상이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입니다. 디트로이트 홈에서 펼쳐지는 이 하드넉스의 올 시즌 주인공이었죠. 그만큼 뭐 댄 캠벨 감독의 팬도 많아졌고, 이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올 시즌을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올 시즌 또 다른 하이프 팀의 주인공이죠. 필라델피아 이글스, 뭐 완벽한 로스터를 구상하면서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의 성장을 기대하면서, 지금 뭐 이글스의 팬들은 뭐 리그에서 가장, 원래도 시끄러웠지만 지금 현재 본인들이 뭐 슈퍼볼 우승한다, 뭐 디비전 우승한다, 뭐 챔피언십은 기본이다, 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지금 설레발을 떨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만큼 이 양 두 팀, 올 시즌 리그 최고의 하이프를 가진 두 팀이 어떠한 경기를 보여줄 수 있을까 한번 기대를 하는데, 일단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가장 강력한 점, 본인들의 오펜시브 라인을 바탕으로 러싱 게임, 그리고 그 러싱 게임으로 제러드 거프가 잘하는 뭐 플레이 액션 스타일의 오펜스를 선보이는 것, 그것이 이번 경기를 통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시브 라인은 굉장히 막강해요. 굉장히 막강하고 괜찮은 오펜시브 라인을 가진 팀이어도 충분히 방심할 수 없고, 그리고 확실한 건 최선을 기대하기 힘든 경기라고 생각이 들고, 디트로이트라는 팀이 가진 강점을 유일하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글스의 디펜시브 라인, 이것을 선택한다면 현재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거의 더욱더 몇 배는 뛰어난 로스터 탤런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승리로 가겠습니다. 라인은 지금 마이너스 4, 디트로이트 뭐 플러스 4로 되는데, 저는 이글스의 라인 커버로 가겠습니다. 이러한 프레셔 사이에서 제러드 거프는 분명 인터셉션, 뭐 펌블, 이런 턴오버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고, 그것을 바탕으로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압승을 기대하면서 이글스가 다시 한번 팬들 사이에서 엄청난 뭐 그러한 잡음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뉴잉글랜드 패츠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입니다. 이 디비전 라이벌의 또 다른 매치업인데요. 작년 시즌 개막전 1주차도 마이애미 돌핀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간의 경기였죠. 그 경기에서 돌핀스는 17대 16으로
간신히 승리를 거두었고, 이 올 시즌 양팀 진영만 바뀐 채 똑같은 매치업이 펼쳐지는데요. 일단 마이애미 돌핀스라는 팀이 가진 이 상성은 뉴잉글랜드 패치가 상대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현재 패치의 가장 큰 문제점을 생각하자면 디펜스가 특히 뭐 라인베커진, 뭐 디펜시브 라인진, 이런 디펜스의 이 프론트 세븐이 너무 느리고 너무 뭐 늙고 너무 올드하다라는 점이었잖아요. 반면에 마이애미 돌핀스라는 팀의 오펜스가 가진 강점은 런닝백들도 뭐 굉장히 빠른 런닝백, 그리고 리시버들은 뭐 타이릭 힐, 뭐 세드릭 윌슨, 젤런 와일드, 굉장히 민첩하고 빠른 스피디한 리시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즉 돌핀스의 이 오펜스가 이러한 리시버들을 활용해서 뉴잉글랜드 패치의 디펜스를 확실하게 따돌리고 또 뒤처지게 할 만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상성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또한 마이애미 돌핀스 홈이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분명히 마이애미 돌핀스에게 이점이 있지 않을까 싶고, 물론 뭐 투아 대 맥존스, 이 두 쿼터백들의 어느 정도 매치업이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저는 돌핀스의 승리로 가겠습니다. 라인은 지금 마이너스 3.5인데요. 라인 자체의 커버는 패치로 가겠습니다. 돌핀스 승리, 패치 커버. 그 이유는 작년 1주차도 뭐 1점차 경기가 났었을 정도로 좀 박빙이었고, 또 올 시즌도 분명 돌핀스가 더욱더 알찬 오프 시즌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마이애미 돌핀스라는 팀이 과연 고득점을 올릴 만한 팀이냐라고 현재 물었을 때는 사실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진 않아요. 이 팀이 분명 이 정규 시즌 초반 본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야 되지, 과연 이 팀이 1주차부터 뭐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팀이다라고 기대했을 때 그 부분은 확실히 대답을 하지 못하겠고요. 반면에 패치의 경우에는 만약 고득점 경기가 아니라면 확실히 경기 매니지먼트나 그러한 어드저스먼트, 플레이 콜링적인 부분에서 빌 벨리책 감독을 따라올 감독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생각한다면 라인 자체는 뭐 필드골 하나 정도의 승리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패치의 승리로 라인 커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뉴욕 제츠입니다. 레이븐스와 뉴욕 제츠, 사실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뉴욕 제츠의 뭐 로버트 살라 감독은 잭 윌슨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있게 말을 했지만, 결국 잭 윌슨은 뭐 4주차까지인가 현재 뭐 부상이라고 결국 확실하게 공언이 되었죠. 그래서 결국 시즌 초반은 조 플라코가 쿼터백으로 뛰게 되고, 볼티모어 레이븐스에서 슈퍼볼 트로피를 드러냈던 조 플라코의 복수혈전 경기, 컴백 경기가 지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조 플라코가 경기에 나오든 잭 윌슨이 경기에 나오든 레이븐스를 상대로 뉴욕 제츠의 매치업은 똑같아요. 둘 다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고 둘 다 완패를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로버트 살라 감독이 저는 왜 이러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러한 연막전을 펼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조 플라코가 나온다 하든 잭 윌슨이 나온다 하든 사실 레이븐스 입장에선 변한 게 없어요. 뉴욕 제츠를 상대로 뭐 연습을 하겠어요? 뭐 2주차, 3주차 상대로 오히려 연습을 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레이븐스의 당연한 승리를 선택하고요. 조 플라코가 물론 친정팀을 상대로 뭐 어마어마한 뭐 동기부여가 돼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현재 레이븐스의 뭐 디펜스나 또 라마 잭슨의 그런 장기 계약을 앞두고 엄청난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하는 그런 뭐 압박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레이븐스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경기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라인 커버는 마이너스 7인데 저는 레이븐스의 승리 및 커버로 가겠습니다. 한 2포지션 차 이상은 나지 않을까 싶고 레이븐스의 손쉬운 승리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잭슨빌 제규어스 대 워싱턴 커맨더스인데요. 상당히 뭐 총체적 난국의 팀이죠. 뭐 잭슨빌 제규어스의 경우에는 트레버 로렌스라는
역대급 재능의 쿼터백을 가졌지만 뭐 구단주를 비롯해서 이 팀 컬처적인 부분에서 장기간 고통을 받고 있고, 비록 덕 피더슨이라는 감독, 우승 트로피를 드러낸 감독이 부임했지만 과연 뭐 트렌트 벌키 단장이나 그리고 칸 오너를 비롯해서 이 팀이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항상 남아있는 팀이고요. 반면 워싱턴 커맨더스도 마찬가지예요. 오너 리스크, 댄 스나이더 구단주가 맨날 사고만 치고 뭐 고소만 당하고 있는 형국에서 칼슨 웬츠라는 모두가 꺼려하는 쿼터백을 오히려 데려옴으로써 뭐 본인들이 뭐 좋은 시즌을 보내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는데요. 상당히 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기야. 이번 주에서 가장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일단은 제규어스의 업셋이 좀 생각은 나요. 근데 전력 자체만 보면 당연히 워싱턴 커맨더스가 전력이 더 뛰어나죠. 뭐 칼슨 웬츠의 오펜스가 뭐 기대는 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평균 값은 해주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워싱턴 커맨더스의 이 디펜시브 라인, 강력한 디펜시브 라인을 생각한다면 잭슨빌 제규어스의 정돈되지 않은 그러한 로스터 그리고 팀 상황을 분명히 압박해내는 데는 분명히 믿음이 된다. 믿음이 되는 요소 한 가지가 바로 이 워싱턴 커맨더스의 디펜시브 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워싱턴 커맨더스를 선택해야 하겠지만 이번 주의 업셋으로 잭슨빌 제규어스가 승리를 거머쥐지 않을까. 제규어스의 승리 및 라인 커버로 가겠습니다. 플러스 2.5. 그 이유는 뭐 일단 뭐 트레버 로렌스와 그리고 트래비스 아인타인이라는 런닝백, 이러한 선수들이 올 시즌 큰 발전을 거두지 않을까 싶고, 덕 피더슨 감독이 분명히 트레버 로렌스라는 선수를 잘 좋은 쿼터백으로 잘 성장해내고 지도해줄 수 있다고 어느 정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금주의 업셋을 꼽아서 잭슨빌 제규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브라운스 대 팬터스입니다. 베이커 메이필드의 복수 혈전, 리벤지 게임이죠.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와 캐롤라이나 팬터스. 그런데 브라운스의 쿼터백은 드션 왁스턴이 아니죠. 자코비 브리셋이며, 반면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쿼터백은 베이커 메이필드입니다. 이 두 쿼터백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양상은 달라질 것 같은데요. 먼저 이 경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득점을 누가 먼저 하느냐예요. 브라운스가 선보일 오펜스는 다 알고 있잖아요. 뻔하잖아요. 닉 첩, 카리먼트, 어니스 존슨, 이 런닝백들을 활용한 러싱 게임 오펜스 뻔하잖아요. 뭐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반면에 뭐 베이커 메일필드의 패싱 게임, 뭐 크리스천 맥카프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러한 부분이 분명 기대가 되면서 좀 다른 양상이 예상이 되지만요. 그래서 경기의 양상은 결국 만약 클리브랜드 브라운스가 먼저 득점을 해서 러싱 게임을 바탕으로 플레이 액션 오펜스를 바탕으로 득점을 한다면 결국 자코비 브리셋이라는 쿼터백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경기 양상으로 흘러만 간다면, 그냥 너 공만 줘, 닉첩한테 공 넘겨주고 카리먼트한테 공 넘겨주고 그냥 쇼패스, 스크린 패스만 던져, 이러한 양상으로 흘러가면은 분명히 클리브랜드 브라운스가 압도적인 탤런트를 바탕으로 경기를 승리를 해나갈 거예요. 그런데 만약 캐롤라이나 팬터스, 베이커 메이필드가 먼저 득점을 거둔다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급해지고 본인들의 러싱 게임이 아니라 샷건, 드랍백 위주의 패싱 게임이 강요되기 시작한다면 그때 자코비 브리셋은 과부하가 걸리고, 그럴 때 이 클리브랜드 브라운스는 본인들의 게임 플랜이 완전히 망가져 버릴 거예요. 결국 두 팀 중에 어떠한 팀이 먼저 주도권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이 경기의 행방이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팬터스와 브라운스, 이 베이커 메이필드 리벤지 게임은 일단 팬터스로 가고 싶어요. 왜냐, 자코비 브리셋이라는 쿼터백을 저는 도저히 사실 신뢰할 수가 없고, 분명히 전체적인 팀 탤런트 면에서는 캐롤라이나 팬터스가 현저하게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이캠 이ኳ누라는 루키 레프트 태클을 마일스 게럿을 상대해라, 뭐 데비안 클라우니를 상대해라, 이건 말도 안 되는 무리잖아요.
분명히 마일스 게럿은 뭐 그냥 오펜시브라는 다 종이장처럼 부수면서 베이커 메이필드 색을 잡아내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 뻔하지만 결국 이 베이커 메이필드가 복수전을 승리로 해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브라운스가 어쨌든 탑독 마이너스 1.5 라인인데 팬터스의 플러스 1.5, 저는 팬터스의 승리로 가겠습니다. 다음은 인디애나 콜츠와 휴스턴 텍산스와의 경기인데요. 콜츠가 마이너스 7 라인을 받았는데요. 딱 터치다운 하나죠. 작년 시즌 콜츠는 이 텍산스를 상대로 모두 30득점 경기를 하고 또 첫 번째 경기는 3점만 내주었어요. 두 번째 경기는 한 점도 내주지 않았고요. 완벽한 승리를 두 차례 거두었는데 저는 이 경기도 그러한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콜츠의 뭐 단단한 디펜스가 이 데이비스 밀스와 휴스턴 텍산스의 오펜스를 확실하게 압도해낼 수 있고 또 인디애나 콜츠의 이 조나단 테일러를 비롯한 오펜스, 맨 라이언이 분명 포인트 가드의 역할로 그의 비중은 확실하게 줄어들었지만 이 휴스턴 텍산스라는 팀의 디펜스를 잡아내기에는 만약 휴스턴 텍산스가 템파2 커버리지, 러비 스미스 감독의 이러한 투 하이샬 커버리지를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조나단 테일러가 이 얇아진 박스와 이 코너백들의 뎁스를 생각해서 완벽하게 휘젓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콜츠가 쉬운 커버로 갑니다. 콜츠의 승리 및 라인 커버입니다. 다음은 뉴욕 자이언츠와 테네시 타이탄스입니다. 타이탄스가 마이너스 5.5의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이 테네시 타이탄스는 뭐 헤럴드 랜드리의 부상도 있고 분명히 팀 전력이 약해진 것은 사실이고요. 반면 자이언츠는 새롭게 부임한 감독과 코치진들 때문에 아직 어떠한 경기력과 어떠한 팀 컬러를 보여줄지 예상이 아무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의 첫 번째 경기예요. 즉 테네시 타이탄스 입장에서는 분명히 전체적인 전력상은 우리가 분명히 압도적인 것은 맞지만 이 자이언츠라는 팀을 분석하고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표본이 없기 때문에 결국 뉴욕 자이언츠라는 팀이 가진 힘은 결국 불확실성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지, 우리가 어떠한 오펜스, 어떠한 디펜스를 보여줄지 아직 아무도 모르는 1주차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만 따진다면 자이언츠가 비록 경기를 패한다고 하더라도 라인 커버쯤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저는 테네시 타이탄스는 이번 경기를 통해 뭐 데릭 헨리가 완벽히 올 시즌도 뭐 넘버원 런닝백으로서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러한 경기를 보여주고 그래 증명할 수 있는 무대이기도 하고 타이탄스가 작년 1주차에는 애리조나 카디널스에게 완패를 당하기도 해서 분명 이번 시즌에는 시즌 초부터 인디애나 콜츠를 좀 따돌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압도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약팀들에게. 경기는 저는 타이탄스의 승리로 가겠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팀 탤런트만 보자면 타이탄스가 분명히 우위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불확실성 그리고 타이탄스가 시즌 초에 이러한 약팀들에게 분명 고전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라인 커버 자체는 플러스 5.5 뉴욕 자이언츠로 가겠습니다. 아마 타이탄스가 의외로 힘겹게 간신히 이기거나 아니면 오히려 업셋을 당하는 경기가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패커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경기입니다. 이 굉장히 치열한 디비전 라이벌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뭐 애런 러저스와 커크 커즌스 간의 뭐 매치업, 이 바이킹스와 패커스와의 경기업은 이 매치업은 매년 굉장히 일방적이지 않은 그러한 매치업들이 항상 이루어졌어요. 뭐 1승 1패를 뭐 주고받거니 하거나 패커스 입장에서도 이 바이킹스라는 팀은 굉장히 현재 까다로운 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바이킹스의 홈이기도 하고 이 케빈 오코넬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에 따라서 뭐 업셋 경기가 굉장히 예상이 되는 그러한 매치업이기도 합니다. 라인도 패커스가 마이너스 1.5일 정도로 굉장히 빡빡한 경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저는 이 경기는 패커스의 승리로 가겠습니다. 패커스가 분명히 더욱더 우위에 있고 에런 로저스라는 선수가 가진 그 힘은 분명히 패커스에게 이 탑독의 위치를 안겨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라인 커버 자체는 저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플러스 1.5로 가겠습니다. 패커스가 이기더라도 1점 차의 아슬아슬한 승리를 거두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바이킹스의 업셋이 일어나도 충분히 놀랍지는 않은 경기이다. 또한 이 바이킹스의 새로운 패스러셔 Z 데리우스 스미스의 이 리벤지 게임이 되는 경기도 하는데요. 굉장히 치열하고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캔자스 시티 칩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입니다. 사실 이 경기도 상당히 예측이 힘든데요. 사실 전체적인 이 시즌의 예상가 이런 것만 따지면 당연히 칩스가 우위에 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보여주는 이 시즌 초의 엄청난 파괴력, 시즌 항방의 이 후반에는 항상 이들이 죽을 쓴다고 하더라도 시즌 초반에 가장 무서운 팀이 바로 애리조나 카디널스예요. 카일러 머레이와 그런 선수들의 에어레이드 오펜스의 이런 파괴력과 이런 스피드를 분명히 팀들이 따라잡기 힘들어하는 것이 사실이고, 이들에게 올 시즌 추가된 이 마키스 브라운이라는 리시버의 존재까지, 분명히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이 빠른 템포의 오펜스는 이 칩스의 디펜스도 분명히 따라잡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물론 빠르게 득점을 하고 고득점을 펼친다 하더라도 캔자스 시티의 칩스의 오펜스 또한 이들의 페이스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오펜스이며, 쿼터백인 패트릭 마홈스는 분명히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카디널스는 결국 그 금지약물 징계로 본인들의 넘버원 리시버인 디안드레 홉킨스가 6경기 출장 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이들의 시즌 초반의 그런 선전이 올 시즌도 과연 이어갈 수 있을까, 이러한 의문이 분명히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저는 일단 이 경기 자체는 칩스의 승리로 가겠습니다. 분명 칩스는 현재 과소평가된 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캔자스 시티 칩스가 어떻게 과소평가 당하고 있냐라는 것도 사실 웃긴 말이지만, 이들은 분명 타이리ಕ್ 힐이라는 리시버가 그냥 없을 뿐이지 굉장히 그래도 강력하고 슈퍼볼 컨텐더인 팀이에요. 슈퍼볼 탑3 컨텐더 중에 한 명이고요. 이러한 팀이 단지 타이리ክ 힐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좀 과소평가를 받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싶고, 본인들의 새로운 오펜스를 이 1주차 경기를 통해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칩스의 라인도 지금 마이너스 6인데 저는 커버로 가겠습니다. 칩스가 1개 이상의 터치다운으로 카디널스를 따돌리면서 분명히 좋은 시즌 초 모습을 이어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와 LA 차저스입니다. 레이더스가 새롭게 조시 맥다니엘 감독의 체제에 진입한 이후 처음 경기이고요. 차저스의 경우에는 그 오프시즌 많은 빅네임 프리에이전트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새롭게 다시 한번 플레이오프 및 슈퍼볼을 노리는 시즌이 되겠고요. 라인 자체는 현재 차저스가 마이너스 3으로 확실히 탑독에 있는 위치이고요. 아무래도 쿼터백인 저스틴 허버트와 데리카와의 찬제, 그 레벨의 차이, 그리고 양팀 오펜시브 라인의 어느 정도의 차이 덕분에 차저스가 우위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이 경기는 홈 어드밴티지 자체는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그 팬들이 더욱더 이 LA 차저스 스타디움에 더욱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그만큼 홈 어드밴티지의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만큼 서로의 양 팀의 그냥 경기력 그 자체에만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레이더스는 이번 오프시즌 그리고 현재까지 남아있는 가장 큰 문제는 오펜시브 라인이에요. 이 오펜시브 라인, 알렉스 리더우드라는 본인들의 1라운더 출신의 태클을 방출까지 하면서 확실하게 이 본인들의 오펜시브 라인을 재정돈하지 못한 상황이고, 본인들의 라이트 태클, 라이트 가드 누가 될지 아직 확실하게 시즌을 방향성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LA 차저스의 조이 보사, 그리고 클리오 맥이라는 이 양
엘리트급 엣지 러셔를 상대로 과연 잘 대처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데릭 카라는 쿼터백은 분명 모빌리티가 거의 없는 쿼터백이기 때문에 그만큼 색을 당할 비율도 높은 쿼터백이에요. 그래서 LA 차저스가 물론 제이시 잭슨이라는 코너백이 아웃이 된 상황이긴 하지만 이 강력한 패스러셔들을 앞세운다면 분명히 데리카의 발목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 조시 맥다니엘이라는 코치가 이러한 열쇠를 알고서 어떠한 게임 플랜을 준비했을까, 이들의 오펜스가 새롭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굉장히 기대가 돼요. 데런 월러 그리고 디반테 아담스라는 리시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는 이 디비전 매치업의 승자는 LA 차저스로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양 엣지 러셔의 그 파괴력, 거기다 차저스라는 팀이 그래도 1주차에 더욱더 준비되어 있는 팀이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분명 레이더스도 굉장히 저력을 발휘할 팀이지만 라인 커버에서는 저는 레이더스의 플러스 3을 선택할 거예요. 그런데 차저스도 굉장히 힘들게 1점차, 2점차 그런 필드골 하나의 차이로 경기를 승리하지 않을까 싶고, 그만큼 디비전 매치업 라이벌 이만큼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됩니다. 차저스의 승리로, 그리고 라인 커버는 레이더스로 가겠습니다. 다음 벅스와 카우보이스와의 경기는 카우보이스가 플러스 2.5, 벅스가 마이너스 2.5로 템파베이가 탑독, 댈러스가 언더독인 상황인데요. 일단 작년에도 이 매치업상에서 벅스가 승리를 거두었었죠. 시즌 초반 2주차였나요? 아무튼 그때는 이 댄 퀸 감독의 이 디펜스를 톰 브래디가 그래도 각종 이 딥볼 패싱 플레이들을 통해서 잘 풀어 나가면서 결국 득점에 성공하였고 경기를 침착하게 이끌어 가는데 성공했는데, 이번 시즌 댈러스는 이 오펜시브 라인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타이런 스미스의 부상과 함께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아시다시피 템파베이 벅스는 이 D라인에 있어서, 디펜시브 라인에 있어서 디펜시브 태클, 그리고 엣지 러셔, 라인베커 모두가 굉장히 패스 러셔에 능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에 아무리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레프트 태클 땜빵으로 제이슨 피터스라는 베테랑 태클을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도 저는 벅스의 이 무지막지한 패스 러셔들을 완벽하게 막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만약 러싱 게임을 통해서 잘 풀어나가지 못한다면 이 아마리 쿠퍼나 세드릭 윌슨을 비롯한 이 빈약해진 리시버들의 이 리시버진을 확실하게 템파베이 벅스의 세컨더리를 요리해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벅스는 이 비타베아를 비롯해서 이 런 디펜스의 가장 강점을 가진 팀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상성적인 매치업을 봤을 때 저는 벅스의 승리 및 벅스의 라인 커버로 가겠습니다. 톰 브래디가 시즌 초부터 굉장한 퍼포먼스와 그러한 오펜스를 보여주면서 나 45살에도 죽지 않았어 라는 모습을 전 리그에 증명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덴버 브론커스와의 시애틀 시옥스 경기, 이 먼데이 나잇 풋볼이죠. 러셀 윌슨 리벤지 게임인데요. 1주차에 리벤지 게임이 굉장히 많죠. 아무튼 이 리벤지 게임의 승자는 브론커스로 가겠습니다. 덴버 브론커스의 승리 및 덴버 브론커스의 라인 커버 마이너스 6.5로 가겠습니다. 시애틀 시옥스가 너무나도 현재 부족한 팀이죠. 전체적인 탤런트, 그리고 쿼터백 지노 스미스와 드류락으로 지금 쿼터백 주전 싸움을 경쟁하는 팀인데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피트 캐롤 감독이 아무리 명 감독이었어도 아무리 좋은 게임 플랜을 들고 와도 전력차 자체를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홈으로 복귀하는 이 러셀 윌슨의 복수가 충분히 성공을 거두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 이 1주차 경기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리뷰를 해봤는데요. 개막전 경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알찬 오프 시즌을 보내면서 굉장히 강력해진 버팔로 빌스처럼 알찬 시즌을 보낸 팀도 있고, 반면에 선수들의 부상이나 주축 선수들의 은퇴, 앤드류 윈워스의 부상, 은퇴, 매튜 스태포드의 어깨 부상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퇴보해 보이는 팀도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단 1주차예요. 이러한 팀들이, 선수들이 점점 시즌이 진행되면서 본인들의 폼을 되찾거나 본인들의 팀 컬러, 아이덴티티를 되찾거나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루키 선수들이 성장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점점점 더 좋은 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게 바로 NFL이라는 스포츠이자 이 종목이 가진 굉장히 즐거움이에요. 그렇기에 단 1주차에 목숨 거실 일은 전혀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작년 시즌 이 새로운 감독들, 새로 부임한 초짜 감독들의 승패는 4전 4패였습니다. 1주차에 승리를 거둔 감독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작년에. 그만큼 올 시즌도 이 새로운 초짜 감독들이 과연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즐겨볼 점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1주차는 그만큼 표본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바로 굉장히 큰 즐거움이 있는 주차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1주차 잘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또 풍성한 한가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re going to teach you. If we're teaching you, you need to listen and learn. Look at me. Everybody look at me right now. How many ears do I have? How many mouths? My dad always told me that means God wanted you to listen twice as much as you talk. Try it. You can't learn anything that you already know. You have to know something to speak. So we want you to listen and say, "Coach me, coach," so that I can take a failing that I had and turn it into a positive by learning something from the mistake that I made. There used to be a commercial about Michael Jordan, and it used to say, "I've taken 26 game-winning shots and missed. I played in 384 NBA games and lost." And then he walks in the locker room and says, "But because I fail is why I succeed." Everybody understands what he's saying, right? I already said this. You can't be a good competitor if you can't overcome adversity. So you have to have perseverance. And you got to be where your feet are, guys. You listening to what I'm saying? You guys are going to make a mistake, and I'm going to see you get frustrated. And it's going to affect the next play that you play because you're going to be frustrated and disappointed. That's not being where your feet are. The last play that you played is history. The only thing it's good for is learning something. We're going to